산만함이란 무언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산만함은 이성의 귀를 틀어막고 현재의 관심사를 제멋대로 규정해 놓고 행동으로 이끄는 머릿속의 지성적인 목소리를 들리지 않게 합니다. 요즘 같은 기술 시대에는 시도 때도 없이 충동을 자극하는 기술들이 강력하고도 무분별한 욕구를 유발합니다. 단기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 놓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게끔 만들기까지 할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도파민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지나치게 산만해진다고 합니다. 도파민은 뇌에서 전달되는 신경전달 물질로 우리가 기쁨, 행복, 성취감, 쾌감의 감정을 느끼며 인체를 흥분시켜 살아갈 의욕과 흥미를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도파민이 적절히 분비되면 우리가 삶을 의욕적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두뇌 활동이 증가하며 학습 속도, 정확도, 인내, 끈기, 작업 속도 등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분비되면 지나치게 산만해지는 등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도파민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행동 과잉, 과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너무 생각이 말보다 앞서고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기억력이나 읽기 능력이 떨어지는 등 학습 능력 저하로 나타납니다. 이는 뇌가 자라는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에게 치명적이며 그리고 공격적인 행동도 보입니다.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중독 원인이 되는 시간을 제한하고 도파민 중독을 일으키는 요소 외 청소, 산책, 운동 등 다른 집중할 요소를 찾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하나의 이유, 방에 조용히 붙어 앉아 있지 못해서 생긴다. 다른 이유는 인간 뇌의 처리 능력이 유한한데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원하면서 뇌의 보상 중추를 자극합니다. 인간은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데 관심 끄는 것이 너무 많아 주의가 분산되는 것이지요. 주의 분산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지요.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수학자, 과학자인 르네 데카르트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책에서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이란 게 수없이 많은 잔말에 섞여 있고 분량도 당황스럽게 많다 보니 현실을 살아가기보다 책을 읽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지식을 직접 발견하기보다 쓸모있는 지식을 골라내는 것에 노력이 더 소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좌우로 움직이고 그러다 쉴 새 없이 위아래를 훑으며 끊임없이 시선이 달라지는 눈은 바로 앞에 놓인 것을 또렷이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수없이 많은 세상 고민 때문에 산만해지는 정신은 진실에 또렷이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 세상에는 질적인 사고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지나치게 많다. 중요한 것은 생각의 양이 아니라 생각의 질이다. 신기술의 찬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산된 사회, 파편화된 지식, 분리된 감각의 문화를 키우고 있다. 우리가 사는 방식이 깊고 지속적이며 지각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능력을 허물고 있다. 테크 기업들이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관심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치르는 중이다. 아이들의 뇌는 계속 발달하고 있으므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뇌 구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무언가를 많이 할수록 신경세포의 연결고리는 더욱 강력해진다. 다시 말해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그걸 더 많이 하고 싶어진다. 부정적인 행동을 하면 부정적인 측면이 강해지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면 긍정적 측면이 강해진다는 의미이지요. 이와 관련하여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길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정의롭게 행동해서 정의로운 사람의 모습에 자신을 끼워 맞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산만하게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산만한 사람이 되고 주의를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다른 상황에서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이 향상되며 집중의 결과로 긍정적 산물이 생겨난다는 것이지요. 산만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몰입의 기회를 극대화해 삶에서 주의력이 집중되는 순간을 최대한 많이 누리라는 것. 때때로 휴대전화를 보고 있거나 소파에 퍼져 있다고 걱정하기보다 단 하루 중에 확실히 주의력을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 주의력을 향상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의지력으로 삶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에 맞서고 향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환경을 바꿀 줄 알아야 한다. 45분은 하고자 했던 것을 하고 15분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방식이다. 집중하고자 할 때는 하고 싶은 것들을 멀리 두어야 한다. 집중력도 훈련을 통해 증가할 수 있다면 어린 시절부터 학교와 가정에서 집중 시간을 늘리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최소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똑같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근력 운동을 최대한 일찍 시작하는 것이 근육 성장에 이로운 것처럼 말입니다. 관심이 천재를 만든다. 모든 배움과 공상과 과학이 그것에 달렸다. 뉴턴의 발견은 지칠 줄 모르는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관심은 다리를 놓고 새로운 세계를 열고 병을 치료한다. 그것이 없다면 맛은 쓸모없어지고 문학의 아름다움은 눈에 띄지 않는다. 어떤 일을 잘하고 싶다면 주의를 기울이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기원전 4세기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가이자 뛰어난 웅변가인 데모스테네스라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에 발음이 또렷하지 않고 숨을 가쁘게 쉬는 언어 장애가 있었지요. 공청회에 나서 웅변했을 때 앞뒤 안 맞는 논리, 작은 목소리 더듬는 버릇 때문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배우이자 친구의 도움으로 자신의 단점을 고쳐나가기 위해 지하실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서 발성을 연습하거나 머리를 깎아 3개월 동안 지하실에서 연습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헤어진 후에 만나서 한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한 말, 자신이 남에게 한 말을 고치거나 변화시켜 보기도 했습니다. 발음이 바르지 못하고 더듬거리는 버릇은 입에 조약돌을 물고 연설하는 것으로 고쳤고 음성은 평지를 오르거나 가파른 비탈을 달리면서 숨이 찼을 때 연설하거나 시를 낭송하는 것으로 고쳤으며 커다란 거울을 집에 걸어놓고 그 앞에 서서 연설하면서 적절한 제스처를 취하거나 행동을 바르게 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인간의 지적 발전에 주의력보다 더 중요한 능력은 거의 없다. 고양이가 구멍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먹잇감을 향해 달려들 준비를 할 때처럼 동물들은 이 힘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무엇이든 현재의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사업에도 대화에도 전혀 적합하지 않은 존재이다. 너의 상상력에 집중할 수 없다면 너의 판단력을 믿지 마라. 모든 인생의 목적은 잡생각을 멈추고 자기 삶을 인식하는 것이다.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어수선해지는 원인을 모두 떨쳐버린다. 아이들은 태생적으로 산만해서 가르치기 어렵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육은 당연히 어른들이 아이들의 흥미를 끄는 방식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주의 집중이란 한꺼번에 생겨나는 여러 관심사나 꼬리를 물고 떠오르는 생각들 가운데 오직 하나에만 또렷하고 생생하게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심오한 차원의 주의 분산이 있다. 이런 유형의 산만함은 본래의 목표와 가치를 이해하고 정의하려는 우리의 집중력을 위협한다. 무엇을 하든 제대로 하라. 건성으로 말고 철저히 하라. 일의 근본을 살피라. 내가 보기엔 절반만 한 것이나 절반만 알게 된 것은 결코 제대로 한 것도 아는 것도 아니다. 아니, 종종 틀린 길로 이끌기 때문에 더 나쁘다.